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상. Anne's Impressions of Sunday School. 드디어 앤이 교회 주일학교에 가네요. 잘 들어보세요. 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 마음에 드니? 마릴라가 물었다. 앤은 다락방 침대에 펼쳐놓은 원피스 세 벌을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나는 색이 우중충한 체크무늬 면 원피스로 마릴라가 지나는 여름에 튼튼하고 쓸만해 보이는데 홀딱 넘어가 행상에서 산 옷감으로 만든 거였다. 다른 하나는 겨울에 할인 매장에서 고른 흑백 체크무늬 세틴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탁한 파란색으로 염색한 뻣뻣한 천으로 만들었는데 며칠 전 카모디의 한 상점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셋 다 마릴라가 직접 만들었는데 모양이 전부 비슷했다. 넓은 치맛자락은 올이 촘촘했고 허리선은 밋밋했다. 소매는 허리나 치맛자락 못지않게 단순한 데다 팔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통이 좁았다. 마음에 든다고 상상할게요. 앤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상상하라는 게 아니야. 아, 마음에 들지 않는 게로구나. 이 옷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니? 깔끔하고 단정한 새 옷들 아니냐? 마릴라는 기분이 상했다. 맞아요. 그럼 왜 싫다는 게냐? 옷이 그러니까 안 예쁘잖아요. 마릴라가 콧방귀를 뀌었다. 안 예쁘다고? 난 내게 예쁜 원피스를 만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난 내 허영심을 채워줄 마음이 없단다. 앤. 똑똑히 들어라. 이건 주름이나 화려한 장식 같은 건 없는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편한 옷들이고 올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은 이게 전부야. 갈색 체크무늬 면 원피스와 파란색 나염 원피스는 나중에 학교에 갈 때 입으면 딱 좋을 게다. 세틴 원피스는 교회하고 주일학교에 입고 가거라. 망가뜨리지 말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잘 간수하면 좋겠구나. 난 내가 여태 입던 그 조망만한 옷들만 아니면 어떤 옷이든 감사할 줄 알았다. 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저 중에 하나라도 볼록소매로 만들어주셨다면 훨씬 더 감사했을 거예요. 요즘은 볼록소매가 유행이거든요. 볼록소매 옷을 입어보기만 해도 아주머니, 전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앤이 항의하듯 말했다. 그럼 설렐 일은 없겠구나. 난 퍼프 소매 따위를 만드는데 낭비할 옷감은 없으니까. 또 내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난 평범하고 실용적인 소매가 더 낫더구나. 그래도 전 혼자 평범하고 실용적인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앤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고집을 부렸다. 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옷들을 옷장에 잘 걸어두고 앉아서 주일학교에서 배울 것들을 좀 보거라. 너 보라고 벨 장로님에게 교리문답집을 한 건 얻어왔으니까. 내일부터 주일학교에 가거라. 마릴라는 화가 단단히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앤은 두 손을 꼭 맞잡고 옷들을 쳐다보며 서글픈 목소리로 나지막히 읊조렸다. 하얀 블록 소매 원피스 한 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꼭 한 벌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는데 사실 별로 기대도 안 했어. 하나님은 나 같은 고아가 입을 옷을 고민할 시간은 없을 테니까. 마릴라 아주머니가 하시는 대로 따라야지. 그래도 다행히 난 상상력이 있잖아. 저 옷들 중 하나가 아름다운 레이스 주름 장식이 있고 3단으로 부푼 볼록 소매가 달린 눈처럼 하얀 모슬린 원피스라고 상상하면 돼. 다음날 아침 당장이라도 극심한 두통이 몰려올 조짐 때문에 마릴라는 앤과 함께 주일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내려가서 린두 부인 댁에 들러야 한다. 앤, 내가 무슨 반으로 가야 하는지 아주머니가 알고 계실 게다. 자, 행동 조심하고. 공부가 끝나면 설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린두 부인한테 우리 자리가 어딘지 엽죽거라. 여기 1센트를 줄 테니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 빤히 쳐다보지 말고 부산스럽게 굴지도 말고 집에 돌아오거든 오늘 들은 성경 구절을 들려다오. 애는 뻣뻣한 흑백 세틴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무랄 데 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옷은 길이도 적당하고 분명히 몸에 꽉 끼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애네의 마른 몸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모자는 작고 납작한 데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딱딱한 밀짚 모자였다. 게다가 얼마나 밋밋하게 생겼는지 리본과 꽃장식이 달렸을 거라 상상하던 애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꽃이야 큰 길로 가기도 전에 얼마든지 있었다. 애는 오솔길을 반쯤 내려가다 바람에 흔들리는 금빛 미나리 아제비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들장미를 발견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음껏 꽃들을 모아 둥근 화관을 만들어 모자를 장식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애는 제 솜씨가 마음에 들어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꾸민 빨강머리를 의기양양하게 치켜든 채 경쾌한 걸음으로 큰 길을 나갔다. 애니 린드 부인 집에 도착했을 때 린드 부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애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혼자서 교회로 향했다. 교회 정문 앞에 어린 여자애들이 모여 있었다.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 옷들을 입은 아이들은 남다른 머리 장식을 하고 그들 사이로 뛰어든 이 낯선 소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빤히 쳐다봤다. 에이번리의 여자애들은 앤에 대해 떠도는 희한한 소문을 벌써 들어 알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앤에 대해 성미가 고약하다고 했고 초록지붕집에서 일하는 제리부트는 앤이 미친 여자처럼 하루 종일 혼자 중얼거리거나 나무나 꽃들이랑 얘기를 나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앤을 보며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쑥덕거렸다. 앤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회 예배가 끝나고 로저슨 선생님 반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로저슨 선생님은 주일학교에서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중년 여자였다. 로저슨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교리문답집에 나오는 질문을 하고는 한 아이를 콕 집어 책 너머로 엄한 눈길을 던지며 대답을 기다리는 식이었다. 선생님은 유독 앤을 자주 봤는데 앤은 마릴라가 붙잡고 연습을 시킨 덕에 척척 대답했다. 그러나 앤이 질문이나 대답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앤은 로저슨 선생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기분도 비참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볼록 소매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볼록 소매옷을 입지 않으면 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 주일학교는 어땠니? 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릴라가 궁금해했다. 모자를 장식했던 화관은 시들어서 오설길에 버리고 온 탓에 마릴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별로였어요. 끔찍했어요. 앤셜리! 마릴라가 꾸짖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앤은 한숨을 푹 쉬며 흔들의자에 앉아 보니의 입에 입을 맞추고는 꽃이 핀 후크시아의 손을 흔들었다. 제가 없는 동안 외로웠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는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린다 아주머니는 벌써 가고 안 계셨지만 저 혼자 잘 찾아갔고요. 교회로 들어가니 다른 여자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회 예배 시간에 구석 창가 옆 신도석에 앉았어요. 벨 장로님 기도는 정말이지 너무 길었어요. 창가에 앉지 않았다면 벨 장로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창밖에 바로 반짝이는 호수가 보이더라고요. 전 호수를 보면서 온갖 멋진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돼! 벨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어야지. 하지만 벨 장로님은 제게 말을 건 게 아니었어요. 장로님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기도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호수 옆에 하얀 자작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물속 깊고 깊은 곳까지 비추었어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전 그 광경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걸요. 앤이 항변하듯 말했다. 큰 소리로 말한 건 아니겠지? 마릴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 아니에요. 숨소리만큼 작게 했죠. 드디어 벨 장로님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제게 로저슨 선생님 반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 여자애들이 9명 더 있는 반이었어요. 그 애들은 전부 볼록 소매 옷을 입었고요.
전체 옷도 볼록 소매라고 상상하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동쪽 다락방에 혼자 있을 때는 제 옷들이 볼록 소매라고 상상하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 진짜 볼록 소매 옷을 입은 아이들 옆에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소매 따위를 생각해선 안 돼. 수업에 집중했어야지. 수업은 잘 들었겠지? 아, 그럼요. 질문에 대답도 많이 했는걸요? 로저슨 선생님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전부 묻기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선생님은 저랑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어떤 구절을 암송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아느냐고 물으셔서 그건 모르지만 주인 무덤가의 개도 괜찮으시면 외워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시예요. 종교적인 시는 아니지만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종교시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건 안 된다고 다음에 주일학교에 올 때까지 19번째 구절을 외워오라고 하셨어요. 그 구절을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읽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제 가슴이 뛰었던 부분은 이 두 줄이에요. 사륙당한 기병대가 쓰러지듯 순식간에 무너졌나니 미디안 재앙의 날이여. 기병대나 미디안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너무 비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시를 암송할 생각을 하니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를 마치고 로저슨 선생님께 마릴라 아주머니 자리가 어딘지 여쭤봤어요. 아, 린다 아주머니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셨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이었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었다면 짧고 멋진 구절을 골랐을 거예요. 설교도 무지무지 길었어요. 설교도 성경 말씀에 맞게 길게 하셔야 했나 봐요. 목사님 설교도 정말 재미없었어요. 상상력이 부족한 게 문제 같아요. 전 설교를 열심히 듣지는 않았어요. 딴 생각도 자꾸 들고 진짜 멋진 상상도 하고 그랬어요. 마릴라는 앤을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앤의 말 중에 몇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특히 벨 장로의 기도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마릴라도 수년간 속으로만 생각했지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었다. 마음속에만 몰래 갖고 있던 비판적인 생각들이 이 솔직하고 소외당했던 아이의 입을 통해 비난의 모양새로 튀어나온 기분이었다. 잘 들었나요?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대본도 있습니다.